네,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월가 시장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인터뷰부터 볼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첫 번째 인터뷰부터 뭔가 안부를 물어보고 네네. 좀 다정한 멘트를 할까 했는데 네. 일을 하자라고 하시니 네. 자, 첫 번째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일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다정한 멘트 하면 네, 되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마이클 하트넷입니다. 미중 치킨 게임 트럼프 판정승에 근접했다. 중국 타격, 경기 부양으로 반전 가능하다. 미국 셧다운 등 상반기 GDP 2%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셧다운이 17일째를 맞고 있나요? 네. 역대 최장 기록이 21일인데 21일. 예, 거기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죠. 그 미중 치킨 게임은 그야말로 이제 싸우는 쪽은 뭐 양쪽 다 손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말싸움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커플끼리 싸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싸움 해봤자 이긴 사람도 창피하고 예? 진 맞아. 사람은 진 화내면 사람은 나중에 또 약간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어색하고. 예, 뭐 꺼져 이러면 내가 촛불이야 꺼지게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90년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는데. 근데 이게 판정승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승리로 간주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왜 판정승이냐면 솔직히 KO승은 아닌 게 지금 막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완전히 그냥 뭐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중국이 나오면 그게 이제 KO 패인데.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점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득실해서 득이 많냐 이게 사실 판정승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어쨌든 승리에 근접은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야 미국하고의 어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만큼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를 뒤집자. 그래서 작년 그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던 11월, 12월은 중국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리저브 리ኳ어먼트 웨이 그 지급 기준율, 준비율. 준비율 예. 한 번에 100bp 깎았죠. 내렸죠. 그다음에 지금 뭐 시중의 어떤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출 자금 풀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봄에는 중국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겨울 정도 될 수 있어도 장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이니까 명목상으로는 트럼프가 판정승인데 실제로 미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셧다운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난 뭐 세제 혜택이나 뭐 법인세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뭐 이런 거에 어떤 약발이 떨어지면서 GDP가 2%대로 다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판정승인데 집에 가서 보니까 피가 더 많이 났어 내가. 그러니까 실리를 챙긴 건 어떻게 보면 중국일 수 중국일수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김민지 앵커가 사실은 중국을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밑밥을 어떻게 깔아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생각이 아직도 안 나는데 잊어버리고 계시는구나. 결국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그 얘기가 결국은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엉클 샘과 왕서방의 대결은 결국은 이제 겉으로는 왕서방이 진 것 같지만 왕서방이 또 이제 주머니는 이제 불려놨다. 요거 뭐 중국 경기 부양은 이따가도 또 인터뷰가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 올해 그러니까 뭐 하반기부터 엄청 많이 둔화가 된다. 뭐 2.7%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1.75%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뭐 얘기도 있고 법인세 효과도 약화되면서 근데 요 정도로 GDP가 많이 떨어지면은 연준 스탠스도 당연히 지금도 변했지만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전망은 골드만삭스고 뭐가 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가 전망이 그렇다는 거지. 네. 이제 또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따라 또 수정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이나 GDP도 나오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가나 어떤 금융사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에스티메이트라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은 누가 못하겠어요. 거의 더그카스의 서프라이즈 15개 예언급의 그런 건데 이제 그거 뒤집듯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럴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틀리더라도 야 우리가 그때 그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정책 당국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가지고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전 인수격에 자, 그럼 중국 쪽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지준율 인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인도가 되고 구매력이 되고 된 나라의 힘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자, 네. 그래서 국립호주은행 외환딜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레이 아트릴입니다. 올해 중국의 지준율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4번이나 기대를 한다. 단기 대출 금리 인하 추가로 예상을 하고 위안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거될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네. 유동성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풀어줬는데 결국 또 중독되고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모르핀이라는 단어가 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맞아요. 되는지 알 것 예. 같아요. 모르핀을 유동성이. 이제 투입을 잘못하면 이제 저 모양이 되는데 네. 지준율 지금 100비거든요 한 방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서 야 중국이 이제 과감한 조치를 내놨다. 이걸로 이제 만족하겠다가 아니라 야 5주 급했으면 1월 4일 날 저걸 그리고 저 그것도 봤어요.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지만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게임 체인저도 아니다. 그 얘기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내성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좀 문턱을 낮아주는 유동성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지준율 인하까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번까지 기대는 진짜 그렇고 거기다가 단기 대출 1년물 금리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근데 중국의 지금 부동산법을 사실은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저거 솔직히 물론 1년짜리는 뭐 부동산 담보대출에 쓰이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신용 자산은 저렇게 늘어나면 장기 여신도 관리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위안화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점은 한때는 위안화 저평가를 노렸던 예, 중국이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노이즈가 많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중국 자체에 대한 신뢰도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근데 글로벌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 진짜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 은행들이 다 긴축해서 이제 완화로 다시 뭐 돌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요게 연례 회의 같은 건데 네. 또 연말에 그동안 온건하고 중립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해서 이 중립을 빼버렸대요. 그래서 완화적인 완화죠. 정책을 가겠다라고 확고하게 딱 때려 박은 거라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너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니까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적 정책을 가져가겠다. 중국 은행 쪽은 또 그렇게 정해져 버렸고 또 연준도 아무래도 파월 의장도 숙였죠. 비둘기파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 약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두 개입 정도를 일단 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같은 경우에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약간 좀 중국 인민들의 좀 어쨌든 투자 심리나 어쨌든 소비 심리 같은 거를 조금 뭐 올려주는 대신에 100bp 가량의 지준율 인하 같은 거는 솔직히 좀 아껴두려고 했는데 벌써 4번이나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막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상반기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다 이런 말도 나와서 네. 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어떻게 시장 반응이 나올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돌려서 네. CES 거기에 대해서 경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가전협회장 게리 샤피로입니다. 이번 CES 2019 중국 기업 부수가 20% 급감했다. 무역전쟁 휴전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탓, 저자세, 80년대 일본 가전 굴기, 미국 대응을 상기시킨다. CES 이거 사진이 예. 이빨이 안 나온 거죠? 이분 이빨이 없는 건 아니겠죠? 명함 아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설마 저렇게 반이 없지 뭐. 아니 프레젠테이션 전미 나오겠어요. 가전협회장 그러면 되게 막 IT 막 컴퓨터 공학 박사 막 우리로 치면 옛날에 배순훈 씨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빨이 반밖에 없는 사진이어가지고 아니 조명 사진이 탓일 것 그렇게 같아요. 나오겠죠. 예, 제가 뭐 남의 이빨까지 CSI도 아닌데 너무 치아까지 또 관심을 주시니. 죄송합니다. 예, 이번 CES에 중국 기업 보수가 20% 급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 이상인데 화웨이 뭐 그 부회장 잡혀가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CES에서 사실은 자기 회사의 어떤 기술과 이런 거를 이제 막 과시하면서 그 거기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예. 부스를 만들었는데
잘못 자랑하다가 또 너 이거 어디서 베꼈어? 그러고 잡혀갈까봐. 이거 돈 자랑하다가 국세청에서 정에, 그렇죠. 조사 예.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저자세로. 네. 그리고 이제 부수에 이제 뭐 특히 통신 쪽이 이번에 많이 줄었다 그래요. 5G 장비 만들고 이런 데서 막 자기네 그 어떤 사세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 있어봐 이거 화웨이처럼 우리 괜히 튀지 말고 잡혀갈 일 하지 말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나 중국의 이제 어떤 이 통신 장비 그리고 IT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80년대 일본 가전 굴기를 상기시킨다는 건데 사실은 그때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예. 빠져들었죠. 사실은 15년에서 한 20년까지 정말 잃어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소니 뭐 도시바, 샤프, 사뇨 이런 게 일본과 미국 전자 가전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그 투자자들이 미국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들이고 이게 굉장히 미국의 심기를 사실 건드렸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일본을 손봤듯이 그렇게 하려는 좀 느낌이 있다. 전미 가전 협회장 다운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 남긴 코멘트라는 점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임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에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네,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이런 세스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자 범아시아 안도랠리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에 네. 아시아 시장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캡스트림 캐피탈의 레이몬드 립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범아시아 안도랠리 증시 6주간 20% 하락한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이다. 주식 비중 모자라던 기관에 이는 찬스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랑 너무 잘 맞아. 사진을 야, 너-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너 망명했니? 레이몬드? 혹시 이제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설해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국분. 예. 근데 어쨌든 이름 잘 붙였네요. 팬 아시아 릴리프 랠리, 범 아시아 안도랠리. 사실은 일본은 조금 소외당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혼자 좀 어색하게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어제는 아시아, 일본, 중국, 호주 막 다 올라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연말에 산타는 비록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음력으로 산타가 오고 있죠 지금. 1월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늦은 산타입니까? 저는 샤머니즘을 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예. 산타는 음력을 샌다. 아. 그래서 지금 음력 동양분이다. 네, 동양분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 산타가 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6주 동안 20% 하락한 게 특히 연말에 흔치 않잖아요. 정말 흔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이 모자라던 이제 기관들이 야 이거 빨리 지금 딱 채우자.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탔다 이거죠. 다음 내용 바로 갈까요? 예. 네. 스파르탄 캐피탈의 피터 카딜로입니다. 비슷한 얘기 하시네요. 1월 효과 시동 걸리고 있는 듯 무역 전쟁 따라서 시한부 성격도 있다. 현 시장 매수 트리거 무역 협상이 유력하다. 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차관급 협상이 불안하긴 해요, 사실은. 솔직히 양국의 수장이 있는데 차관급이 이제 협상을 끝내버리면 또 그 사람들도 넘버 2끼리 좀 그러니까 어쨌든 1월 효과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런 증시 격언도 있어요. as 뭐 January goes 뭐 rest of the year 뭐 이건데 어쨌든 1월 효과가 뒤늦게 시동 걸리고 있고 저건 1월 효과라고 쓰고 저는 음력 산타랠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대신에 무역 전쟁이 협상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결렬되면은 바로 1월 효과가 또 사라질 수가 있다. 너무나 시한부 성격이 강한 지금 그렇죠.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 트리거는 무역 협상이 유력하고 연준이나 이런 건 다 그냥 너무 시장이 좀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나간다 이거죠. 요거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역 협상이 잘 됐는지 아닌지 보는데 만약에 이게 시장 평가가 조금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네라고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은요. 트럼프가 지금 일단은 셧다운 우려 때문에 또 셧다운 부담 때문에라도 나라 밖의 일은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화당 이제 내부에서 지금 분열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한테는 내가 양보를 못하지만 좀 중국한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오히려 지금
내부의 문제를 외부 쪽에서 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파월도 사실 문제인데 이거 하나 보고 네네, 짧게 한번 볼까요? 끝을 낼까요? 네, 짧게만 한번 코멘트 보고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장과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자, 파월이 트럼프 피하려다가 코너에 몰렸다. 연준의 독립성, 월가의 인질로 매 FOMC 기자회견마다 시달릴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셨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 이번에 큰 뭐 실수를 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물론 그날 그걸 호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시장에서 환호를 했지만 그 환호는 과연 이제 파월을 응원하는 환호였을까? 이제 너도 결국은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왔구나, 자식.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어떻게 백악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만 얘기하느냐. 그날 솔직히 고용지표가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도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월가의 인질로 잡혔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매 FMC마다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원래는 3, 6, 9, 12월 4번만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매 FMC마다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마다 전후로 해서 월가에서 얼마나 이제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시어머니 시누이가 그렇게 시어머니 많아졌어요. 시누이가 한 20명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더 심한 눈치 게임이 이어질 것이다. 거기다 명절과 제사가 매월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노릇입니다 이거 진짜. 자, 계속 가짜 기보스 한 5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팔다리와 아, 목까지.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슈를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올해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볼까요? 해볼고요. 월가 인터뷰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